언제나 철학책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장르 자체가 천형 같은 노잼입니다. 게다가 철학사는 더욱 재미가 없습니다. 이 땅을 스쳐 지나갔던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의 생각과 상상을 들춰보며 서머리에서 나열해 놓는 방식이 대부분의 철학사 책들입니다. 그래서 독자로서는 흥미를 유지한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제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대목대목 읽는 중에 꽤 진지하고 심각해지기도 했습니다. 왜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철학적 사변을 담은 게 아닙니다. 저자가 살고 있는 최근의 미국 사회, 더 나아가 현대 서구 사회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진단을 먼저 내리고 그것의 답이 과연 무엇인지 찾기 위해 서구 문명의 지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사를 뒤지고 있습니다. 즉, 목적이 명확한 겁니다. 저자 벤 샤피로는 당대 미국인들이 언젠가부터 정상에서 이탈해 있고 이 그릇된 탈선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갈 오른편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신라권처럼요. 이런 대안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벤 샤피로의 서양 철학에 대한 이 다이제스트는 또렷하고 분명합니다. 목적이 명확하니 이 책은 따분한 지식의 나열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참여적입니다. 심지어는 몹시 논쟁적입니다. 그러니 재미가 있죠. 미국 문명을 위한 재미있고 논쟁적인 대안 찾기 책, 역사의 오른편입니다. 오늘날 미국은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려는 사람들과 해피 홀리데이라고 바꿔 부르는 게 더 낫다는 사람들 사이에 지리하고 예민스러운 분쟁, 갈등, 찰과상 같은 마찰로 앓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단순한 사례입니다. 미국은 거의 정신적 내전을 앓고 있는 듯합니다. 동성 커플 결혼 문제, 여성주의 논쟁, 낙태 문제, 공립학교 기도 문제, 인종 갈등, 하다못해 아동 훈육 방식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대치 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분쟁이면서 문화적 헤게모니 싸움이고 종교적 이슈입니다. 현대 미국인들이 자신은 어떤 존재이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거대한 문화적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갈라지고 분쟁을 몸소 겪은 적은 없었습니다. 저자는 서구 문명이 오랜 역사 속에서 두 가지 기둥 위에 균형 있게 자라왔다고 말합니다. 이 두 기둥에 대해 저자는 아테네와 예루살렘으로 은유해서 설명합니다. 이 비유는 책의 전반에 걸쳐 계속 반복됩니다. 아테네는 이성의 도시입니다. 그리스적 사유, 과학적 이성, 개인주의적 자유입니다. 반면 예루살렘은 인간의 존엄성과 그 사명에 대해 귀뜸해주고 의미를 부여하는 종교적 도시입니다. 제가 더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서구 문명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연대체라고 하겠습니다. 서구 문명은 그리스적 이성과 유대 기독교적 신성이 때로는 다투고 종종 협력하면서 역사상 가장 조화롭고 비폭력적이며 가장 인권 친화적인 매력적인 문명으로 자라났습니다. 세속적 자유와 종교적 영성이 이처럼 조화롭게 숙성되면서 성공적 문명으로 꽃피운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저자는 그리스와 유대 기독교 전통 이 둘 사이의 길항과 균형 위에서 놀랍게 성장해온 나라가 미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미국 정신을 자부하고 긍정할 만하다고 예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책은 어설프게 중립에 서지 않습니다. 저자는 유구한 역사적 전통 위에 미국이 다시 자리매김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역사의 오른편이라는 소신입니다. 그는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이 아테네의 이성과 예루살렘의 신앙심을 겸비하였기에 미국을 창업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적 헬레니즘과 유대 기독교적 헤브라이즘의 총합이자 성공적 합산이 현대 미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벤 샤피로는 현대 미국인들이 이러한 자부심과 확신을 언젠가부터 잃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어필합니다.
소심한 상대주의에 젖고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의미 부여를 못하기 때문에 기껏 실패한 과거의 정치 이론, 윤리관 따위나 뒤적거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요새 말로 정치적 올바름 같은 사회운동입니다.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축적된 올바름 대신 정치적 패권과 사회운동으로 올바름의 기준을 바꾸겠다는 무브먼트입니다. 그것은 반이성주의이며 반기독교주의입니다. 저자 벤 샤피로는 이러한 시도들이 미국 사회와 현명했던 인류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책을 읽는 내내 한때 제가 매료되었던 시카고대 철학자 레오 스트라우스 생각이 났습니다. 스트라우스 교수가 현대에 다시 젊어져서 멋지게 재등장한 기분입니다. 미국인들의 이 자부심을 구조적으로 파괴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네오막시즘은 저자가 맹렬히 체계적으로 비판하는 대표적 사조입니다. 현실 정치인으로는 베럭 오바마 전 대통령을 꽤 예민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벤 샤피로는 현대 미국이 과거의 통합성을 잃고 공통된 비전은 와해되어 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미국인들이 서로에게 화가 나 있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되고 하나로 묶어줄 뭔가가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정말 레오 스트라우스 같습니다. 스트라우스 박사는 미국 현대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아버지 같은 이입니다. 소위 네오콘의 사상적 출발이라고 불렸죠. 요컨대 벤 샤피로는 미국 보수주의의 철학적 계보를 뒤잇는 막내둥이 같습니다. 저자는 개인적으로는 엄격한 유대인이며 정치적으로는 우파적 인물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이 책과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는 책 한 권이 생각나서 더 흥미롭게 비교하며 읽었습니다. 한 10년 전쯤 유행했었던 제러미 러프킨의 유러피언 드림이라는 책입니다. 서구 문명에 대한 해설서인 것은 똑같은데 러프킨의 경우 미국 문명은 굉장히 폄하됩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한시적 문명인 것으로 봅니다. 러프킨은 서구의 지난한 역사 발전 속에서 17, 18세기 무렵 잠시 흥황했다 사그러든 소위 자유주의 사상이 자연사하지 않고 신대륙으로 뚝 떼어져 이식된 후 수명을 연장한 게 바로 미국 정신이라고 봅니다. 바꿔 말해 미국 정신은 쇠락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쩌다 보니 지정학적 이유 등으로 20세기에 더 번창했다고 봅니다. 굉장히 냉소적이죠. 제러미 러프킨은 그의 책에서 다시 유럽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유럽 예찬을 합니다. 물론 러프킨은 나쁘끄럽게 틀리고 말았습니다. 재밌게도 그의 책이 출간되고 얼마 있다가 유럽은 2000년대 경제위기로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피그스 국가들은 지금도 회복을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소 나은 사정이던 독일, 프랑스, 영국 등도 무슬림의 번창 등으로 문명 충돌의 열전을 겪고 있습니다. 대혼란입니다. 물론 이런 서구 사회의 일반의 분위기가 미국이라고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은 방어전, 수성전을 상당히 잘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7, 80년대에 우길승천하던 일본을 꺾어놓았고 2000년대 이후 굴기하던 중국도 전 세계적으로 궁지에 몰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은 거의 중국에 대한 보이콧과 압박을 정치적 유일 신조인 것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꽤 잘해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글로벌 스탠더드는 미국적인 것과 동의어로 여겨집니다. 이 책은 현대 서구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본령으로서 미국 건국의 정신, 더 나아가 현대 미국 사회를 개조하고 재설계하는 이데올로기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 다양한 철학자, 사상가들의 글과 말을 보여줍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목적이 명확하니 책의 서술도 분명하고 직선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벤 샤피로가 인용하는 인물들은 반갑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었던 빅터 프랭클, 레오 스트라우스, 칼 포퍼, 폴 존슨 등이 나오는데 인용할 때마다 그렇게 반가울 수 없습니다. 새삼 이 책의 저자인 벤 샤피로의 역사 관점과 제가 별다를 게 없다는 확신인지 반가움 같은 게 느껴집니다. 물론 최근의 논쟁적 학자들에 대한 인용들에서는 제가 공부해본 바가 없다 보니 좀 어려웠습니다. 유발 하라리, 스티븐 필커 등의 이야기는 좀 낯설었어요.
미국은 지금껏 잘해왔지만 앞으로는 꽤 만만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미국인들은 훗날의 미국이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놓고 처절한 문명적 내전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뜻 다양성의 사회 같지만 사실 미국은 루소적 평화, 공존이 아니라 치열한 쟁투와 협잡을 동원한 체제 싸움 중입니다. 홉스적 아비규환입니다. 개인의 권리에 기반한 서구 문명에 대한 확신은 점점 자취를 감춰가고 그 자리는 소심한 도덕적 상대주의들이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마음아픈 광경이 절대 남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도 다르지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한국 사회가 오늘날 겪고 있는 우울증, 자신감 부족, 쇠락의 전조가 미국에서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진통 중이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책이 우리 시대의 한국 사회에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자신의 위치와 책임, 도덕적 가치에 대해 점검해 보는데도 꽤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는 깊은 근심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아마 벤 샤피로도 비슷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낙천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내놓았던 서구 사회는 꽤 치명적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에 기반한 자유와 책임이라는 번영의 공식 대신 권위주의적 정부와 카리스마적 지도자, 포퓰리즘으로 무장한 동아시아 정치인들이 되려 더 효율적으로 비쳐 보이고 있습니다. 전염병 해결에 있어 서구는 무능한 것처럼 인상지워지고 있습니다. 서구 문명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자 벤 샤피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궁금합니다. 저자 벤 샤피로는 미국 사회에서 꽤 논쟁적이고 인기 있는 혹은 비난을 받는 논객입니다. 젊고 굉장히 말을 잘해요. 팟캐스트 같은 뉴미디어로 대중을 만나는데도 능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살짝 이준석 같은 사람이랄까요? 그는 책에서 우리 시대 보수주의자들의 임무가 윗세대가 물려주신 문화적 전통과 자산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젊지만 굉장히 복고적이고 전통주의적이죠. 이것이 보수다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서구의 문화적 자산은 아브라함, 아리스토텔레스, 루터와 칸트, 그리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로부터 맡겨진 과업입니다. 그는 미국인들이 이 사명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을 덮으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제 어깨에도 이 과업이 얹어져 있다고. 벤 샤피로는 침대에 누워 그의 자녀들에게 늘상 다음 4가지 조언과 격려를 해준다고 합니다. 첫째, 너의 삶에는 목적이 있단다. 둘째, 너는 할 수 있어. 셋째, 내가 누리는 이 문명은 특별하단다. 넷째, 우리는 모두 형제요, 자매란다. 저도 최근에 아이가 생겼어요. 이 책을 읽으며 벤 샤피로가 그의 자녀에게 해주었다는 격려와 조언, 문명적 자부를 저도 꼭 아이에게 전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이 책을 번역하신 노태정 선생님도 벤 샤피로만큼 매력적인 분입니다. 따뜻하면서도 점잖고 칼같은 냉철함, 신중함을 겸비한 지식인이에요. 지적 성취뿐 아니라 현실 정치, 사회 문제 등에도 늘 근거리에 서 있는 리얼리스트이고 참여적 지식인입니다. 게다가 근사한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좋은 책을 써준 벤 샤피로, 번역가 노태정, 출판사 기파랑에도 감사했습니다. 오랜만에 해본 북 리뷰, 역사의 오른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